보면 나를 증명하는 느낌? 등급은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거의 자격증 3개만으로 한 120학점 가까이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학습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력수첩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단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토목 분야라든지 전기 분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수첩을 통해서 승진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선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학점문제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경력수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력수첩은 또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사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수첩은 어떤 건가요? 경력수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수첩 형식으로 발급이 되는데, 그 식으로 보면 나를 증명하는 느낌? 증명하는 수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학위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실제 근무 기간, 경력 이런 부분들, 혹은 또 관련되어 있는 전문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수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분야별로 그 점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수첩은 또 등급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점수로 반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학력, 경력, 자격, 그리고 교육지수 4가지로 있고요. 학력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 학사 기준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전공의 특성화고를 졸업한 분들은 15점, 그리고 관련 전공의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18점, 그리고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19점, 그리고 관련 전공의 학사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2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은 15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사가 20점, 기사가 30점, 그리고 기술사가 40점이 인정이 됩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연수가 있다 보다도 근속한 경력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환산해서 점수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 그리고 일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로그 값을 곱해서 이제 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서 등급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등급은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특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수를 합산했을 때 35점이 넘을 경우에 초급이 발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급 같은 경우에는 55점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윗등급인 고급은 65점이고 특급은 75점을 갖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급은 당연히 초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 이제 특급이 굉장히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제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많이 질문 주시거나 문의 주시거나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초급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초급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고졸자, 비전공자 혹은 이제 학력별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지수죠.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초급부터 특급까지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비전공자 분들이 대부분 좀 많으시긴 하거든요. 이미 그 분야에서 좀 경력이 조금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스펙 부분이 자격증이 기사도 여러 개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 경력이 10년, 20년 정도 꽤 오랜 경력이 되긴 하는데 비전공자시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경력이 있다 보니까 초급으로는 조금 만족을 못 하시고 최소 중급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께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경력 부분은 거의 꽉 채워졌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 파트도 사실 좀 크게 이제 효력은 없으니까 그러면 학력이나 자격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학력 같은 경우는 보통 다시 대학교를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나 또는 이 사이버 대학교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루트로 학력 점수를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격증이죠. 보통 관련 경력으로 해서 실무 경력이 꽤 있으시면 응시 자격으로는 기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딱히 경력은 있지 않으셨고요. 원래 토목 관련 회사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건설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직 형태인데 조금 전문성 있는 곳으로 지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희망을 하셨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고졸학력이고 경력도 픽해봐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고 나이는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 이제 사실 이직 형태로 이제 문의를 주셨었긴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분야는 학력은 당장 만들기에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학 계열 과정이다 보니까 일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초급 과정으로 목표를 잡고 하자라고 일단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초급 점수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35점 이상이 돼야 이 초급 수첩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분께 세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력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자격증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아래에 있는 기사 자격증이죠. 기사가 30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30점이고 관련 학력자는 아니시니까 비전공 기준으로 학력 지수가 10점, 이렇게 해서 기사 30에 그리고 비전공 학력 10점을 하면 40점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한테 이제 제가 권장 드려야 될 거는 기사를 시험 응시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고, 그거를 제가 이전에 저희가 에듀라이크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학점은행제로 이 106학점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 건축 분야라고 한다면 보통 뭐 건축기사나 뭐 실내건축기사 같은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응시 자격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이분이 기사도 따시고 그리고 초급까지 따셔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기사를 하나 더 따시고, 그 다음에 학력도 저희 이제 학점은행제에서는 이제 자격증 2개까 3개까지도 인정이 되니까 학사과정에서, 그러면 기사도 하나 따고, 그 다음에 또 쉽게 뭐 저희가 뭐 안내드린 뭐 손해보험 중개사라든지 매경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또 취득해서 140학점 금방 만드시면은 관련 전공으로 20점까지도 또 받으실 수 있게 돼요. 이 수첩에 보면은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3개를 다 초급을 다 받아야지만 또 인정을 해주는 뭐 건설사도 있고, 되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3개 중에서 2개만 되어서 뭐 하나는 충족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 사례 중에 있었어가지고, 3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개는 설계 시공,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3가지가 파트가 있는데 각각의 파트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학력 조건과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뭐 간혹 설계 시공 뭐 그런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뭐 품질 관리 이쪽에는 또 충족이 안 돼서 3개 중에서 1개만 뭐 초급이 인정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꼭 확인 받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급 기준 사례 말고 중급에서 고급, 뭐 많게는 특급까지 볼 수 있는 사례도 가끔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관련 직종으로 실무 경력이 10년에서 그 이상도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력이 고졸 학력이시거나 또는 전문대졸 학력이시고, 나왔던 졸업 학교 자체도 학과가 비전공자다 보니까 비전공 학점은 사실 10점밖에 점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경력이 많고 자격증이 뭐 기사든 기술사가 있다고 한들 사실 좀 제일 특급까지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학력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사례 중에 포스코 쪽을 다니시는 분이셨고 직급은 과장 이상 이셨거든요. 꽤나 경력이 좀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니 학력은 고졸 학력이셨고 그리고 보유한 자격증이 많더라고요. 뭐 기사도 3-4개 있고 그런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내가 뭐 원하는 게 지금 특급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그 점수를 맞추려고 하니 학력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일단 보유하신 자격증을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가능한지 온라인 과정만으로 준비 가능한지 한번 봐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유한 자격증들을 학점은행제 자격증 학점으로 이제 나열을 해서 보니까 거의 자격증 3개만으로 한 120학점 가까이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취득을 하신 분들은 기사가 30점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사 자격증이 서로 다른 분야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3개까지 인정이 돼요, 학사 과정이. 그래서 그분이 금속공학 과정으로 해서 자격증을 3개를 인정받고 120학점 정도 채워지니까 온라인 수업, 교양 수업만으로 7과목만 들었을 때 학위 취득 조건이 바로 나왔던 거죠. 그게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경력이 있고 자격증도 많고 실무 경력도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첩도 가지고 계셨지만, 이게 이분이 온라인 수업으로 한 학기 심지어 15주 만에 관련 학과 학위까지 학사까지 따셨던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그러면 특급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저희 에듀라이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뭐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기술사 기능장 갖고 계신 분들은 접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답변 못 드렸는데, 저희 화면에서는 기술사 기능장이 몇 학점인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딱 건축공학 아니면 뭐 다른 기계공학 막 이런 쪽으로 학점은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제 학기를 못 따는 게 아니냐, 나는 자격증이 없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학점은행제 제도 자체가 보시면 자격증도 되고 그다음에 원격 평생 교육기관도 되고 뭐 독학사도 되고 다양한 게 있는데, 실제로 사이버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이수한 학점들도 전적대로서 활용도 가능하고 또는 또 시간제를 통해서 또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전공으로 취득이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맞춰서 설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력수첩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